대내적으로 위기를 겪은 청은 태평천국과 다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여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국내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61년 중앙에 외교 문제를 전담하고 통상을 포함한 서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총리아문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 구입 등 서양 문물을 수용하며 군사적 자강과 경제적 자강을 이루려고 한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이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양무운동의 이름에서 양무란 외교 교섭에 대한 사무를 뜻하는 단어로 넓게는 서양 문물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양무운동의 주도 세력이 된 것은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공로를 세워 중용된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인 증국번, 이용장 등으로 이들은 양무파라고 불리었습니다. 여기서 증국번이라는 인물은 상군을 편성하여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근대 공업, 서양 문물의 도입에 주력하였던 실리주의자였고, 이용장은 회군을 결성하여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어 황제에게 기계 제조라는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며 서양의 군수산업 등 근대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근대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 기업을 양성해 서양 상인들에게 빼앗긴 이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65년 상하이에서는 강남 제조총국, 난징에서는 금능기기국, 1867년 텐진에서는 천진기기국 등 서양식 선박, 총포, 탄약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 세워졌고 서양식 군대 및 해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군수산업에서 시작된 양무운동은 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석탄, 철 등을 위한 광산 개발로 이어져 광공업 부문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해기기 직포국, 무창기기 직포국, 호북 방적국과 같은 방직공장, 제사공장, 제지공장 등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보총국의 설립과 철도의 개설로 교통과 통신 부문이 발달하였고 교육시설 설립, 유학생 파견 등 교육 부문까지 개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중앙정부에서 양무운동의 추진 세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데다가 청정부 내에서는 보수파의 세력이 강하였습니다. 보수파는 양무 관료파에 대하여 자질구레한 기회를 추구하고 서양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굳이 서양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비판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양무운동으로 세워진 기업들은 관료가 주도하여 경영되었던 관판이나 관의 감독 아래 상인들이 경영하는 관독상판으로 운영되어 관리의 간섭이 심하여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을 이용한다는 중체서용론을 바탕으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거의 하지 않고 서양 기술만 받아들였다는 점 역시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열강의 잇따른 침략을 겪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양무운동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874년 대만 사건으로 인해 청에 조공을 하던 류큐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에 넘겨주었으며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전개된 청프 전쟁으로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과 주도권을 겨루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타이완을 할양해주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전쟁에서의 패배는 양무운동의 실패로 여겨지게 되었고 양무 관료파들은 추진력을 상실하고
청은 서양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까지 꾀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